자, 만 9세 친구가 2년 전에 왼쪽에 경골이 부러졌다고 했었어요. 자, 그랬더니 찍어봤더니 왼쪽이 경골이 길잖아요. 당연히 골반도 틀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골반 틀어졌다고 무슨 골반의 운동을 뭘 하고 뭘 평가,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왼쪽 다리가 부러져서 왼쪽 다리가 긴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골반에 무슨 운동을 하는 게. 오늘은 이 골반 틀어짐, 골반 높이 차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은 골반 틀어짐, 골반 교정 운동 검색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영상을 보다 보면은 정말 가슴이 속에서 답답함이 올라와가지고, 아니 이 골반 틀어짐에 대한 이해를 10%도 못한 분들이 막 이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시니까 또 그걸 듣고 또 따라 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또 따라하고 있다고 댓글 달아주시는 거 보면은 정말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언젠가 한번 이 영상을 찍어야겠다 했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첫 번째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골반 높이 차이, 골반 틀어짐은 다리 길이 차이에서 대부분 기인하는 거예요. 다리 길이 차이가 없는데 골반만 많이 틀어진 분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럼 다리 길이 차이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부분에서 체중을 부하하지 않고 평가할 수가 있고 체중을 부하하고 엑스레이를 찍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이게 아예 의미가 없다 할 수는 없는데 너무 정확하지 않고 신뢰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게 유일하게 신뢰도 있는 기법이니까 이거를 사용해서 찍어보기 전에는 골반 높이 차이니 다리 길이 차이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골반 높이 차이 나는 분들 예시인데요. 자, 만 15세 남자친구가 발, 발목, 허리가 아프다고 왔습니다. 봤더니 골반 높이 차이가 2.3cm. 근데 어때요? 다리 길이 차이가 2cm가 납니다. 이거는 다리 길이 차이에 의한 골반 높이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오른쪽 다리,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뒤에서 본 모습. 오른쪽이 2cm가 짧으니까 제가 오른쪽 신발에서 1cm를 높이를 높여본 거예요. 신었더니 1cm가 줄었잖아요. 그러면서 척추가 펴졌고 허리가 안 아프다. 이게 일반적인 다리 길이 차이, 골반 틀어짐의 치료입니다. 자, 두 번째, 만 48세 남성분이시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 길이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오셨어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었고, 자, 골반 높이 차이가 17mm가 나는데 다리 길이 차이가 18mm다. 이거는 다리 길이 차이랑 골반 높이 차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다리 길이 차이 때문에 골반이 틀어진 겁니다. 골반 자체가 틀어진 게 아니라. 그럼 치료가 뭐예요? 다리 길이 차이, 왼쪽이 짧으니까 왼쪽에다 더 떼는 거예요. 1cm를 높였더니 1cm가 줄었잖아요, 차이가. 신었을 때. 그 골반 높이 차이 당연히 줄었죠. 허리 통증 많이 나아졌다. 척추 펴지고. 이제 다른 예시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만 14세 남자인데 오른쪽만 안짱걸음 한다고 온 친구인데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다리 길이 차이는 13mm인데 골반 높이 차이가 29mm가 납니다. 이런 경우가 다리 길이 차이에 더해서 골반까지도 자체적으로 틀어졌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골반 높이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나니까, 다리 길이 차이보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근데 오른쪽만 안짱걸음을 한다고 왔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오른쪽만 안짱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안짱다리를 치료하면서 왼쪽에다가 리프트를 한 겁니다. 다리 길이 차이를 보정하는. 그랬더니 골반 높이 차이도 아주 많이 줄고 다리 길이 차이도 아주 많이 줄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골반이 틀어진 게 이 회전 변형에서도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치료해서 좋아진 거고, 또 다리 길이 차이 보정해서 좋아지고, 척추 펴지고. 자, 다리 길이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뭐가 있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골절입니다. 자, 만 9세 친구가 2년 전에 왼쪽에 경골이 부러졌다고 했었어요. 자, 그랬더니 찍어봤더니 왼쪽이 경골이 길잖아요. 그러면 다리 길이 차 나죠? 당연히 골반도 틀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골반 틀어졌다고 무슨 골반의 운동을 뭘 하고 뭘 평가,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왼쪽 다리가 부러져서 왼쪽 다리가 긴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골반에 무슨 운동을 하는 게. 자, 두 번째로 이 친구는 만 7세 양짱걸음 한다고 왔지만 찍어봤더니 X다리가 있는데 왼쪽이 더 X다리가 있어요. 왼쪽에 X다리가 있으면서 왼쪽 다리가 짧아요? 그건 왼쪽 X다리 때문에 왼쪽 다리가 짧은 거예요. 골반도 당연히 높이가 다르죠. 골반이 틀어진 게 아니라 다리 길이 차이 나는 겁니다. 세 번째, 만 11세 남자친구가 발이 아프다고 왔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평발이 있는데 지켜보자라고 해요. 왜 지켜보는지 이해도 안 되지만은 어쨌든 봤더니 왼발이 더 꺾여 있습니다. 왼발이 더 평발이에요. 발바닥을 보나 뒤꿈치를 보나 엑스레이를 보나 모두 다 왼발이 평발이 심하다는 소견이 일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왼쪽 다리가 짧아요? 자, 왼쪽 고관절이 7mm가 낮고 왼쪽 골반이 8mm가 낮은데 왼쪽 발목에서부터 8mm가 낮다. 그거는 왼쪽이 심한 평발이니까 골반이 틀어진 겁니다. 골반에다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왼쪽에 깔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 왼쪽 평발이 심하면서 왼쪽 다리가 짧아요? 왼쪽 고관절이 9mm가 낮은데 왼쪽 발목이 8mm가 낮아요.
그거는 왼쪽 평발이 심하기 때문에 다리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한쪽만 X다리가 있을 뿐더러 이 친구는 왼쪽 무릎을 못 펴요. 피라고 해도 안 펴집니다. 엑스레이 찍으면 이렇게 나오고, 이 친구 당연히 골반이 다 틀어졌죠. 근데 이 친구는 이쪽 무릎을 못 펴고 이쪽에 X다리 있기 때문에 골반이 틀어진 거예요. 이 친구는 최근에 온 친구인데요. 자, 뒤꿈치가 안 닿아요. 서 있을 때 까치발을 하겠죠. 아킬레스 경직이 심하고, 영어로는 이콰이너스라고 하는, 뒤꿈치가 안 닿으면 당연히 이쪽 다리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해놓고 찍었는데도 왼쪽 다리가 짧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실제로 이 차이보다는 실제로 다리 기 차이가 더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왼쪽 뒤꿈치를 들었는데도 이렇게 나오니까. 왼쪽 뒤꿈치를 안 들었으면 이쪽이 더 낮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하고 골반 높이 평가와 다리 기차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분도 최근에 오신 60대 남성분이신데, 자, 양쪽에 빅5 병원에서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하셨어요. 근데 인공관절 수술했을 때는 다리 길 차이가 안 났는데 1년 전에 갑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부러지십니다. 골절 당하셨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다리 길 차이가 14에서 15mm 난다고 해서 오신 거예요. 그 수술한 빅5 병원에서 지금 골절 때문에 이 인공관절이 좀 더 들어간 것 같다. 그래 다리가 짧아진 것 같다. 깔창하러 가라라고 해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봤는데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오른쪽 무릎을, 저는 이게 뒤에서 봐도 보이거든요. 오른쪽 무릎을 약간 굽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더니 실제로 오른쪽 무릎을 약간 굽히고 서세요. 그랬더니 제가 여쭤봤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굽히신 걸 알고 계세요? 했더니 제가 오른쪽 무릎 굽히고 있나요?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방사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하게 엑스레이 한 장을 찍으시고 오른쪽 무릎을 굽히고 서는 경향이 있으니까 오른쪽 무릎을 펴고 양쪽 무릎을 똑같이 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찍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2장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편하게 찍을 때, 이거는 펴고 찍을 때. 무릎만 폈더니, 오른쪽 무릎을 굽히고 서는 걸 폈더니 다리 길이 차이가 1mm 밖에 안 나잖아요. 안 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빅5 병원에서 이렇게 찍으니까 다리 길이 차이가 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릎을 폈더니 안 나는 거예요, 실제로. 결국에 무릎을 굽혔다는 걸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생긴 오차다. 다리 길이 차이가 실제로 나느냐 안 나를 평가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골반 높이 차이 만져보고 골반 높이가 다르다고 해서 무슨 운동을 하고 짧은 쪽이 뭐라고 장요근을 어쩌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다리 길이 차이가 실제로 난다. 평가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실제로 나면 치료는 세상에 2개밖에 없습니다. 다리 길이 차이 수술을 하거나 짧은 쪽을 높이는 덧대는 걸 하거나. 다리 길이 차이가 2cm 미만인데 수술을 하겠습니까? 받쳐야죠. 받치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뒤꿈치를 받칠 수가 있는 거고 전체를 받칠 수가 있는 거고, 전체를 받치더라도 전체를 높이 받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신발 공간을 잘 활용하면서 여기에 칼집을 내준다든지 해서 추진이 잘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것도 안 되면 더 심하게 차이 나는 분들은 신발 자체에서 높이 변화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경험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무슨 다리 길이 차이를 평가하고 골반 높이 차이를 무슨 평가를 하고 무슨 운동 중재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잘못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분별하고 반드시 골반 높이 차이가 날 때는 다리 길이 차이를 먼저 의심하고 정확한 평가, 누워서 하는 평가 말고요. 엑스레이로 정확한 평가. 엑스레이 찍을 때 어떻게? 또 골고루 다리를 펴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 상태에서 정확하게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평가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